노크도 안 하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요즘 사생활 존중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노크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무료예요. 돈 한 푼 안 들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정옥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5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오랜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죠. 서울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일어나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아직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부엌으로 향한 옥순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아침에 소음 좀 줄여달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냉장고를 살펴보니 계란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손자 현수의 18번째 생일이었어요. 수험생인 현수를 위해 뭔가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죠. 찹쌀떡을 만들어 볼까? 옥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는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찹쌀가루를 꺼내며 어린 시절 현수가 자신의 무릎에 앉아 할머니, 떡 만들어주세요 라고 조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요. 현수가 초등학생이었을 때까지만 해도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었죠.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줄어들고 할머니와 눈을 마주치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찹쌀을 불리면서 옥수는 작년 크리스마스를 떠올렸어요. 손수 뜬 목도리를 현수에게 건네려 했더니 할머니, 저 이런 거 안 써요라며 손사래를 쳤던 일 말입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생일이니까 옥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장갑도 준비해뒀어요. 현수가 요즘 추위를 많이 타는 것 같아서 고른 거였죠. 비싸긴 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집안이 조금씩 분주해졌어요. 지연이 먼저 나와서는 옥순이 만든 찹쌀떡을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현수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랬나? 미안하다. 그냥 생일이라서. 옥순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지연은 대답 대신 커피포트에 물을 받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모습을 본 옥수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수가 나타났을 때는 이미 아침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였어요. 교복을 입고 나온 손자의 얼굴은 여전히 잠에 덜 깬 듯 멍했습니다. 옥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지만 현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토스트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현수야, 생일 축하한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옥수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현수가 이어폰을 끼는 바람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지연은 남편에게 뭔가 속삭이고 있었고 옥순만 혼자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가 학교에 가고 지연이 직장에 나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옥수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려다가 아침에 들었던 지연의 잔소리가 생각나 그만뒀어요. 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항의가 들어온다던 말이었죠. 오후가 되자 옥수는 현수의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책상 위에 선물을 살짝 올려두려던 참이었어요. 깜짝 선물이면 더 기뻐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손잡이를 돌리려던 순간 문득 망설여졌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시골집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방문이라는 게 별로 없었고 가족끼리는 자유롭게 드나들었거든요. 하지만 서울 아파트는 달랐습니다. 모든 방에 문이 있고 각자의 영역이 확실히 나뉘어 있었어요. 옥수는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저녁 때 현수가 돌아오면 직접 전해주기로 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예전에는 이런 고민도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애매해진 것 같았거든요. 해가 지고 가족들이 하나씩 돌아왔을 때 옥수는 여전히 거실 한 구석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생일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들이 방 안에서 출번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작 전해줄 타이밍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만 옥수는 그 안에 끼어들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옥수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배달 음식을 주문해뒀다고 하더군요. 치킨과 피자였어요. 현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옥수는 그래도 뭔가 집에서 만든 음식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할게요. 현수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거든요. 지연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생일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케이크도 자르고 이야기도 나누는 거 아닌가요? 시골에서는 그랬거든요. 현수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을 때 옥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현수야, 오늘 생일인데 할머니가 뭔가 해주고 싶은데. 아, 네. 괜찮아요, 할머니. 현수는 치킨을 뜯으며 대답했어요. 별로 관심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옥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더 말하면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질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현수는 방으로 들어갔고 지연과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현수 방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선물을 언제 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9시가 넘어서야 옥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현수가 곧 친구들을 만나러 나갈 텐데 그 전에 선물이라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찹쌀떡은 지연이 말한 대로 다이어트에 안 좋으니까 포기하더라도 장갑은 실용적이잖아요. 옥수는 장갑이 든 쇼핑백을 들고 현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노크를 해야 하나? 옥수는 잠깐 고민했지만 깜짝 선물이니까 그냥 살짝 들어가서 책상에 올려두고 나오면 될 것 같았어요. 시골에서는 늘 그랬거든요. 가족끼리 뭐 그리 따질 게 있나요? 문을 조용히 열고 한 발짝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현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선 현수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게임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켜져 있었는데 현수가 재빨리 모니터를 끄는 바람에 옥수는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왜 내 방에 들어와요?
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옥순도 깜짝 놀라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미안해. 선물을 주려고 해서 노크도 안 하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현수의 소리를 들은 지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지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생일 선물을. 그래도 남의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현수도 이제 다 큰 애인데.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옥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손에 든 쇼핑백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냥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 요즘 사생활 존중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연의 말이 옥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생활 존중이라. 그런 말을 가족한테 들을 줄은 몰랐어요. 현수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옥순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꼭 노크할게. 옥순이 사과했지만 현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노크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옥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키운 손자가 무릎에 앉혀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알았어. 정말 미안해. 옥수는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방을 나오는 동안 뒤에서 현수와 지연이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옥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현수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방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수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어요. 옥수는 조용히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밖에서 잠가놓은 것 같았습니다. 설마. 옥수는 다시 한번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역시 열리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밖에서는 지연과 남편의 대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옥수는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방 안에 갇힌 채로 천장만 바라보며 지낸 밤이었습니다.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장갑은 아직도 현수방 앞 바닥에 놓여 있을 거예요. 새벽이 되어서야 문 밖에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5시 옥수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자물쇠를 풀고 있었어요. 옥수는 눈을 감은 척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지연의 발걸음이 멀어지자 옥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기분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옥수는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수 방 앞에 여전히 놓여 있는 쇼핑백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옥수는 그것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지연이 부엌에 나왔을 때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옥순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수가 얼마나 예민한 시기인지 아시잖아요. 수험생이라서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 알고 있어.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사생활을 침범하시면 아이가 어떻겠어요? 사생활 침범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옥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자에게 선물을 주려던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현수가 나타났을 때는 상황이 더 어색해졌습니다. 현수는 옥순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아침 인사도 하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옥순이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현수야,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됐어요. 현수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을 집어들고는 이어폰을 꽂았어요.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수가 학교에 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지연도 직장에 나가면서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가기 전에 현관에서 남편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그러게.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경계가 없어지시는 것 같아. 아이도 힘들어하고. 목소리가 작아서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분명했어요. 옥수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듣는 척하지 않으려 했지만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옥수는 간단히 국수를 삶아 먹었어요. 혼자 먹는 식사는 맛이 없었습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요. 혼자 살 때도 이웃들이 자주 들러서 외롭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옥수는 현수가 두고 간 쇼핑백을 바라봤습니다. 장갑이 들어있는 그 봉지가 자꾸 눈에 밟혔어요. 받지도 않을 선물을 왜 샀을까 싶어 후회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연과 남편이 돌아왔어요. 현수는 학원에 간다고 했으니 늦을 거였습니다. 옥수는 저녁 준비를 하려 했지만 지연이 오늘은 괜찮다며 제지했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지연과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옥순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현수가 많이 힘들어해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집에서라도 편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물론이지. 옥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지연이 말을 이었어요. 현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손자가 힘들어하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지연은 잠깐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머니가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 옥수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지만
직접 듣고 싶지 않았어요. 요양원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연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실버타운 같은 곳 말이에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어머니가 더 행복하실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 본 거예요. 남편이 거들었지만 옥순에게는 다 똑같이 들렸어요. 결국 이 집에서 나가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내가 그렇게 방해가 되는 건가 보군. 옥수는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해라고 하신 적 없어요. 하지만 그런 뜻이잖아. 손자가 힘들어한다고, 사생활을 침범한다고. 지연과 남편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려워요. 현수가 대학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그럼 그 다음에는 다시 오라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지연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옥수는 이제 정확히 알았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옥수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시골의 별빛이 그리웠습니다. 잠들기 전 옥수는 침대 밑에서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어요. 안에는 통장들과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자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었죠. 옥수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조용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생겼군. 다음 날 아침 옥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죠. 조용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서류 가방을 챙기면서 옥순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 안에는 지난 3년간 손자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적금 통장, 보험 증서, 그리고 상속 관련 서류들까지 말이에요.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서야 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뒤돌아보니 3년간 살았던 이 집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어요. 은행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옥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지 자꾸 의문이 들었거든요. 현수명의 적금 해지하러 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옥순이 말했을 때 직원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르신, 이 적금은 3년간 부신 건데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가 많이 깎여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해지할래요. 옥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직원은 몇 번 더 확인했지만 옥순의 의지는 단단했어요. 그럼 현수 군명의로 된 적금 전부 해지하시는 거죠? 네, 전부요. 적금만이 아니었어요. 현수 이름으로 가입해둔 보험도 해지했습니다. 교육비 보험, 종신보험까지 말이에요. 지난 3년간 매달 꼬박꼬박 넣었던 돈들이었죠. 할머님,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손자분한테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괜찮아요. 제가 넣은 돈이니까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옥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어요. 은행에서 나온 옥수는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상우는 옥순의 오랜 친구였어요.
시골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서울로 올라와서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옥순 누나, 웬일이에요? 갑자기 연락하더니 변상우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옥순의 표정을 보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상호야,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인데요? 상속 관련 서류들 전부 취소하고 싶어. 변상우의 눈이 커졌어요. 1년 전에 옥순이 와서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며 상속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기뻐하더니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에요? 현수군과 뭔가 있었나요? 그냥 마음이 바뀐 거야. 옥수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변상우는 한참 동안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이유는 안 물을게요. 그런데 단단히 마음 먹으셨네요. 응, 확실해. 알겠습니다. 그럼 유언장도 새로 작성하시는 거죠? 그래야겠지. 변상우는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기존에 작성해둔 상속 서류들을 하나씩 무효화했습니다. 현수에게 넘어갈 예정이었던 집, 예금, 그리고 기타 재산들의 상속 계획이 모두 취소되었어요. 새 유언장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보류할게.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고. 옥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도장 하나로 손자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누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변상우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주었습니다. 상우야, 고마워. 이런 부탁 들어줘서. 뭐려?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죠?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옥수는 홀가분한 기분과 함께 묘한 공허함을 느꼈어요. 3년간 정성껏 준비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혼자 먹는 국밥이 쓸쓸했습니다. 예전 시골에서는 이런 식당에서도 아는 사람들을 만나곤 했는데 서울에서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오후에 옥수는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맞을까? 옥수는 자꾸 자문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지연과 남편의 대화를 떠올리면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이미 자신의 자리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옥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아침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수가 벌써 학교에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옥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들어가기가 꺼려졌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현수와 지연이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옥순이 들어오자 대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연이 물었지만 목소리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잠깐 은행 좀. 옥수는 간단히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현수와 지연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에 들어가 서류 가방을 정리하면서 옥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쉽게 버려. 그 대가 곧 치르게 될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은행과 법무사 사무실에서 했던 일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 새벽 3시가 되자 옥수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서 옷가지를 조금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다. 이 집에 올 때도 별로 가져온 게 없었거든요. 가장 아끼는 사진 몇 장과 시골에서 가져온 낡은 성경책, 그리고 현수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 하나를 챙겼어요. 그 그림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려준 거였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내면서도 옥수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가족들이 깨면 안 되거든요. 특히 현수가 깨서 자신을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짐을 다 챙기고 나서 옥수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편지를 써야 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편지지에 펜을 대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드디어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을 들어간 게 그렇게 큰 죄였니? 남은 인생 나 좀 쉬련다. 짧은 글이었지만 옥순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더 길게 쓰고 싶었지만 길게 쓸수록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옥수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3년간 살았던 이 작은 방이었어요. 처음에는 서울 생활이 신기하고 좋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방이 감옥같이 느껴지기 시작했었죠. 새벽 5시 옥수는 여행 가방을 들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가족들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수 방 앞을 지날 때 옥수는 잠깐 멈춰 섰어요. 문틈으로 현수의 잠든 모습이 살짝 보였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화를 낼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어렸을 때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잘 자라 현수야. 옥수는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도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까지 조심스럽게 처리했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뒤돌아보니 3년간 자신의 집이었던 그곳이 이제 남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옥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시골집은 이미 팔아버렸어요. 서울에 와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실수였나 봅니다. 역에서 기차표를 사면서도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남쪽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한편 오전 8시 지연이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 옥순의 방이 유독 조용하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말이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지연이 옥순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싶어
문을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방은 비어 있었어요.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상하다 싶어 방 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때 책상 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를 읽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급히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뭐라고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옥순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핸드폰은요? 꺼져 있어요. 아예 안 받으세요. 현수도 소동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수야, 할머니가 집을 나가셨어. 네, 뭔 소리예요?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편지를 읽어보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 방을 들어간 게 그렇게 큰 죄였니? 편지의 그 구절을 읽을 때 현수의 가슴이 찔렸어요. 며칠 전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이게 다 내 때문이에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현수야. 지연이 달래려 했지만 현수는 이미 자책하고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니를 찾아야 해. 남편이 급히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요. 그 전에 친척들부터 연락해보자. 하지만 옥순과 연락이 닿는 친척은 거의 없었어요. 시골에 있던 사람들과도 서울에 온 후로는 연락이 뜸했거든요. 현수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남아 있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해도 될까요? 혹시 할머니를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옥순의 소식은 없었어요. 핸드폰도 계속 꺼져 있었고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옥순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어요. 현수는 할머니의 빈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방에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제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현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가 그리워졌어요. 옥순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지연은 은행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어머님 명의로 된 계좌들에 대해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문의인가요? 며칠 전에 어머님이 오셔서 손잡은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을 모두 해지하셨거든요. 지연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현수명의 적금이라니 그런 게 있었나요? 잠깐만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연은 급히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현수 명의로 된 통장들이 정말 있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3년간 매달 50만 원씩 넣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전부 해지하시면서 현금으로 찾아가셨어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지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현수를 위해 그렇게 돈을 모아왔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보험도 몇 개 해지하셨는데 다 현수 군 명의로 되어 있던 거였어요. 보험까지요? 네, 교육비 보험이랑 종신보험이요. 매달 보험료도 만만치 않았는데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현수를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아왔다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과 현수에게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할머니가 나를 위해 적금을 넣고 계셨다고요?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것도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맞아. 은행에서 확인했어.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용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런 큰 돈을. 현수는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백화점에서 비싼 옷 안 사시고 항상 할인하는 마트에서만 장 보신 이유가 그랬구나. 지연도 이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절약하며 사셨는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당신 옷 한 벌 새로 사는 것도 아까워하셨잖아.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현수 적금에는 매달 50만 원을 넣고 계셨던 거야.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텅 빈 방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때 할머니가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던 일,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일,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항상 현수 몫을 따로 챙겨두시던 일들 말입니다. 엄마, 저 할머니한테 너무했나요? 현수가 거실로 돌아와 물었어요. 현수야. 지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자신도 시어머니에게 좋지 않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내 방에 들어온 게 그렇게 큰 일이었을까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생일 선물을 주려고 하신 건데. 현수야, 우리 모두 잘못했어.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해주신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을까?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신 일들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았는데,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시고, 늦게 들어오면 걱정하시고, 맞아.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도 항상 챙겨주셨지. 지연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머니한테 뭘 해드렸지? 아무것도 안 했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했어. 현수는 친구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본 적을 떠올렸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할머니와 함께 사는 걸 부러워했었거든요. 준혁이가 그러는데 할머니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좋으냐고. 그래. 네. 준혁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그리워한다고 했어요. 현수는 갑자기 친구 준혁이가 생각났어요. 준혁이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놀러 가곤 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항상 아쉬워했거든요. 엄마, 저 준혁이 집에 가볼게요. 왜? 할머니를 찾아야죠. 준혁이랑 같이 찾아보고 싶어요. 현수는 급히 옷을 입고 나갔어요. 준혁이 집은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준혁아, 나 좀 도와줘. 현수는 준혁이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준혁이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로 가셨을까? 글쎄, 시골이신가? 시골집은 이미 파셨대. 두 친구는 할머니가 갈 만한 곳들을 하나씩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 있어? 공원에서 산책하시는 걸 좋아하셨어. 그럼 공원부터 찾아보자. 하지만 동네 공원들을 다 돌아봐도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곳도 생각해 보자.
준혁이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평소에 뭘 좋아하셨어? 현수는 한참 생각해 봤어요. 자연을 좋아하셨어. 꽃이랑 나무 보는 걸. 그럼 좀 더 자연스러운 곳으로 가셨을 수도 있겠네. 시골 같은 곳 말이야? 응. 서울 근처에 그런 곳들 있잖아. 두 친구는 인터넷으로 서울 근처의 작은 마을들을 찾아봤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현수야, 그냥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는데. 준혁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내가 너무 심했나 봐. 현수는 후회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소리를 질렀던 일, 생일 선물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 꼭 찾을 거야. 현수는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할머니께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현수와 준혁이가 세 번째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맑은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여기도 할머니 안 계시면 어떡하지? 현수는 불안해했어요. 벌써 두 곳을 헛걸음했거든요. 괜찮아. 꼭 찾을 거야. 준혁이가 격려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민박집이 하나 있었어요. 산골 민박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우선 그곳부터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할머니 한 분 오신 거 못 보셨나요? 현수가 민박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요? 며칠 전부터 계시긴 한데. 정말요? 현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키가 작으시고 머리가 하얀 분인데요. 맞는 것 같은데. 뒤뜰에 계실 거예요. 민박집 주인이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뒤뜰로 가는 길에 현수는 준혁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준혁아, 나 혼자 가볼게. 괜찮아? 응. 할머니랑 둘이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준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현수는 조심스럽게 뒤뜰로 향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었고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의 모습이었지만 현수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였습니다. 작은 체구와 하얀 머리, 그리고 항상 똑바로 앉아 계시던 그 자세까지 똑같았어요. 할머니, 현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옥순이 천천히 뒤돌아봤어요. 현수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현수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 찾았어요. 현수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며칠 보지 못한 사이에 할머니가 더 작아 보였어요. 집에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 옥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았어요. 현수는 할머니 앞에 서서 한참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준비해온 말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뭐가? 그날 할머니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소리 질러서요. 옥수는 현수를 바라봤어요. 손자의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일 선물도 제대로 받지 않아서요. 현수는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적금도 넣어주시고 보험도 들어주셨다는 거 엄마한테서 들었어요. 옥순이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할머니가 제 명의로 된 거
다 해지하셨다고. 그래. 옥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 때문에요? 현수가 물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그냥 생각을 바꾼 거야. 거짓말이에요. 저 때문이잖아요.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일을 해주시고 계셨는지. 현수야, 제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이제 알겠어요.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일어나거라. 옥순이 현수를 일으키려 했지만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수는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해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할머니한테 뭘 해드린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야. 맞아요. 오히려 할머니를 힘들게만 했어요. 현수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할머니가 아플 때 간병해 주신 거, 학교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 제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주신 거. 현수야. 그런데 저는 할머니가 제 방에 들어왔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생일 선물을 주려고 하셨는데 옥순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현수가 간절히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요. 현수야, 할머니는 할머니 방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 제 방을 할머니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할머니한테 잘할게요. 진짜로요. 현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옥수는 현수의 손을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다니던 그 작은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손보다 훨씬 커져 있었지만요. 할머니, 현수가 다시 말했어요. 방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집 말고 제 마음 안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옥순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난 며칠간 참았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현수야. 옥순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현수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현수가 속삭였어요. 저도 할머니가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서운했던 마음들이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집에 가요. 현수가 말했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 이제 진짜 가족이 될 거예요. 옥수는 현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노력해 볼게.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로만 계시면 돼요. 현수와 옥수는 손을 잡고 민박집으로 향했어요.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혁이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이 친구가 저를 도와줬어요. 고마워, 준혁아. 옥순이 준혁이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현수는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우리 집이에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지연과 남편이 급히 달려왔어요.
며칠간의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옥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지연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미안하구나, 걱정시켜서. 옥순도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아무리 서운했다고 해도 이렇게 가족들을 걱정시킬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다. 옥수는 손사래를 쳤지만 가족들의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연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은행에서 들었거든요. 은행에서 현수 명의로 된 적금 말이에요. 어머니가 3년간 그렇게 돈을 모아주고 계셨다는 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절약하시면서까지 그냥 손자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아니에요.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시면서 현수를 위해서는 매달 그런 큰 돈을. 지연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몰라뵀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옥순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거칠애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신 일들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집안일도 도시락도 현수 챙기는 것도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야.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현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우선 어머니 방부터 다시 꾸며드릴게요. 지연이 말했어요. 지금 방이 너무 작잖아요. 거실 옆 큰 방으로 옮겨드리면 어떨까요? 그런 건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편하셔야 해요. 남편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가구도 새로 들여놓고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옥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거든요. 그냥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옥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전처럼이요? 그래. 특별히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족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이 집 식구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대하지 말았으면 한다. 옥순의 말에 가족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현수가 먼저 말했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그냥 편하게 지내야죠. 맞아.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멀리 두었네. 지연이 반성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요. 서로 불편한 건 이야기하고 좋은 건 같이 나누고. 그래요. 그게 진짜 가족이죠. 옥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후 옥순은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현수가 함께 왔거든요. 할머니, 정말 다시 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할머니가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지. 옥수는 창구에서 새로운 적금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다시 현수 명의로 된 적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매달 얼마나 넣으실 건가요?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예전처럼 50만 원이요. 할머니,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현수가 말렸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이야. 하지만 할머니도 용돈이 필요하시잖아요. 현수야, 할머니한테는 너희들이 행복한 게 제일 큰 용돈이야. 옥순의 말에 현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적금 통장을 받으면서 현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꼭 할머니를 위해 쓰거예요. 현수가 결혼할 때 쓰면 돼. 결혼이요? 그래. 할머니가 손자 결혼식에서 축의금 많이 내는 게 꿈이었어. 옥순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직 결혼 생각 없어요. 그래도 미리 준비해야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수가 물었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후회? 왜? 제가 할머니한테 너무 못했잖아요. 현수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옥순이 현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화나기도 하고. 그래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사랑하잖아. 그게 가족이야. 현수는 할머니의 말을 곰곰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 저 이제 할머니가 정말 소중하다는 거 알겠어요. 할머니도 현수가 제일 소중해. 집에 도착하자 지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니, 현수야, 어떻게 됐어? 적금 다시 만들었어요. 현수가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부터는 가족끼리 비밀 없이 지내요. 지연이 말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 대화도 더 많이 하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어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이에요. 현수가 할머니 앞에 반찬을 놓아드렸어요. 고마워, 현수야. 그리고 할머니, 내일 시간 있으세요? 왜? 같이 영화 보러 가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영화 있거든요. 정말? 옥순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네. 오랜만에 할머니랑 데이트해요. 식사를 마치고 현수가 할머니 방 앞에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언제든지 제 방에 들어오셔도 돼요. 정말? 네. 아니, 들어와 주세요. 할머니가 안 계시면 제 방이 너무 심심해요. 현수는 할머니를 위해 방문을 활짝 열어드렸어요. 그 모습을 본 옥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현수야.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기뻐요. 그날 밤 옥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상속이라는 게 돈이나 재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상속은 마음을 물려주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말입니다. 옥수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았거든요.